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이 눈의 노안 환자가 31% 정도 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31% 늘어난 비율 중에 절반에 가까운 44%가 30, 40대 젊은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환자들이 노안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비율이 44%나 늘어났다는 거고요. 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4년 동안 40대 녹내장 환자의 증가율이 31%나 됐어요. 예전에 이제 녹내장은 60대 이상이 걸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40대 비율이 이만큼 올라갔고요. 30대는 18% 증가했고요. 무려 20대도 15%나 증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눈의 노화가 단순히 40, 5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젊은 노안이 이제 중요해진 거죠.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요. 노안이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1초면 할 수 있는 1초면. 초간단 노안 테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른쪽, 왼쪽 중에 어떤 글자가 더 잘 보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니 이거는 녹색은 잘 보이고 빨강색은 흐리게 만드는 정말. 저는 빨간색이 더 잘 보이는데. 자, 빨간색이 더 잘 보인다. 에이, 나 둘 다 잘 저희 보이는데? 셋밖에 없어요? 왜 나도 녹색이 잘 보이는데? 빨간 게 글씨가 더 굵어. 그래, 빨간색은 글씨가 빨간 크고 쪽이 잘 보인다. 슬기로운 생활은 초록색은 좀 얇아. 난 선명한데 초록이 훨씬 더. 일단 폰트는 똑같습니다. 똑같다고요. 글씨 폰트 똑같고요. 둘 중에 한쪽이 노안이겠죠. 아이고 어떻게 빨간색 누구예요? 빨간색 손 들어보세요. 빨간색 잘 보인다. 잘 보인다. 빨간색 잘 보인다. 아니야 빨간색 자, 녹색이 잘 나 보인다. 녹색인데? 확실히 잘 자, 4대 4야, 4대 4. 4대 4. 녹색 바탕에 있는 글씨가 더 잘 보이신다면 노안의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이게 빛의 파장을 이용한 노안 테스트예요. 지금 보면 사실 똑같은 글씨인데 배경만 다르잖아요. 배경색만 다르잖아요. 이게 정상 시력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긴 빨간색 같은 경우는 눈에서도 투과가 기니까 비교적 망막 뒤쪽에 상이 맺혀요. 그리고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 망막 앞쪽에 초점이 맺히죠.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잘 보려면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히는 걸 앞으로 당겨야 되니까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반면에 초록색,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앞쪽에 맺히니까 얘가 수정체가 납작해지고 얇아지면서 뒤로 맺힐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노안이 오면 제가 아까 이 수정체와 수정체를 조절하는 모양체라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진댔잖아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노안이신 분들은 이미 초점이 뒤에 맺힌 이 상태가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늘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루테인은 들어봤는데 지아잔틴은 선생님 뭔가요? 지아잔틴은 특히 낮에 잘 볼 수 있는 주간 시력을 담당하고 루테인은 밤에 잘 볼 수 있는 야간 시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가 아주 조합이 좋은 거죠. 네. 서로 보완 관계인데 네네. 하는 일은 각각 좀 다른 건가 봐요. 그렇죠. 그 상이 맺히는 곳을 망막이라고 했잖아요. 자, 또 망막을 이제 그렸는데 망막 중에 노란 점, 특히 아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황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게 황반인데 그 안에 바깥 테두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루테인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또. 그다음에 중심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지아잔틴이에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루테인이 30%, 지아잔틴이 70% 분포해 있으니까 2배 이상이죠. 더 많이 분포돼 있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놀라운 게 사실 눈 건강하면 대표로 루테인을 많이 글쎄 들어요. 그 얘기는 많이 네. 들었죠. 오히려 70%를 지아잔틴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아주 조화로움을 가지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눈에 이미 루테인도 있고 지아잔틴도 있다는 건데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먹어줘야 하나요? 먹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소모되고 거길 채워본 적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이런 걸 채우는 음식들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눈에는 이게 어떻습니까? 한번 분포되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소모되고 없어집니다. 예. 그럼 지금 제 눈에도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루테인, 지아잔틴이? 쉽게 생각하면 20대 중반부터 줄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반 정도가 줄어요. 절반 가까이 네. 줄어요? 예, 그냥 노화가 아니라 이런 영양분의 어떤 그 부족 때문에 오는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잘 보충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색소가 없어지면 당연히 눈 건강도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화될수록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밀도가 감소되면 예. 걔가 어디에 있는 애입니까?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럼 그 노란색 색소가 옅어져요.
옅어지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시력 안 좋아지고 각종 안구 질환 생길 수 있고 안구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우리 몸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먹어야지만 걔가 달려가서 혈관을 타고 눈으로 가기 만들어지는 건 때문에 아니구나. 꼭 외부 식품으로 보충을 해줘야지 되고 이때 마리골드를 섭취하면 점점 사라져가고 줄어들고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보충해서 항아리를 다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기능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건강하게 좋아졌다니까요. 좋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근데 이 꽃을 한번 우려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을 먹을 수 있을까 좀 저는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이렇게 마리골드의 오일. 네, 예. 아까 이윤철 씨 부부께서 드셨던 샐러드에서. 예, 샐러드에 이제 뿌려서 드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셨죠, 아까. 네. 그래서 마리골드 1kg에서 나오는 루테인 양은 6.2g. 1kg에서 6. 예, 예. 0.6%죠. 어머나. 지아잔틴 양은 3.4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이게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귀하다고 볼 수 있죠. 마리골드를 정말 진짜 꽃다발로 먹어도 거의 섭취가 안 되는 거네요. 마리골드지 양을 진짜. 엄청 예. 먹어야 된다니. 아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희귀하다는 건 잘 알겠지만 오늘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논문을 단단히 준비하셔야지 저희가 지금 그람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렵게 또 논문을 준비를 했죠. 네. 논문용 가방인데요. 네. 왕진할 때 우리 주로 쓰는 건데, 예. 국제 안과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다행이다. 네. 안과 학술지. 남녀 60명한테 루테인 지아잔틴을 6개월간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먹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 황반의 색소 44.9%나 증가했고요. 뿐만 아니라 체내 지아잔틴 농도가 높은 사람은 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황반 변성 위험이 무려 93%나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릴 확률이 93% 됐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소모했던 거를 채우면 된다는 아주 단순 논리에 있는데 우리가 채울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긴 수명을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미리 채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이미 조금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도 이게 효능이 좀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여기. 근데 우리 이 사람도 그 눈으로 당뇨로 인한 눈 그 질환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먹어갖고 지금 좋아진 건데. 네. 실제 황반병성 증상이 심한 환자 4,000명 대상으로 약 5년 동안 꾸준히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황반변성 악화율이 10%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꽤 좋네. 궁금한 게 루테인만 먹었을 때랑 지아잔틴과 같이 먹었을 때 효과에 그 차이가 있나요? 예리하시다. 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서 한 그룹은 루테인만 섭취시키고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하도록 했더니 예. 루테인만 섭취한 그룹은 시각 능력이 한 8.9% 정도 개선됐는데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함께 섭취한 그룹은 무려 12.1%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선생님께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지금 같이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뭘 더 많이 먹어야 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비율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먹어야지 좋은데요. 네. 영양학회지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혈중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함량이 328, 79입니다. 그러면 16대 4. 그러니까 섭취할 때도 체내 비율에 맞춰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16대 4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우리 체내 비율에 맞춰서 같은 비율로 먹어줘야지 황반색소를 유지하면서 눈 건강이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똑똑해.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바로 직계 후배입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네네. 오상진 군. 아 근데 마리골드 꽃 뭐 자연으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것도 뭐 오일도 좋겠지만 그것도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흔하게 좀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마리골드 꽃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먹는 잠깐 녹색 생각해 보세요. 녹색. 시금치, 뭐 케일, 브로콜리, 녹황색 채소나 아, 그러네. 달걀 노른자도 마찬가지로 들어있어요. 루테인이. 우리 식단에는 자주 올라올 수 있는 음식이지만 네.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함량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이 식품들에 비해서 마리골드 속의 루테인, 지아잔틴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같은 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리골드 속의 루테인, 지아잔틴은 시금치의 4배, 브로콜리의 32배, 달걀의 90배에 달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하루에 먹어야 하는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식품으로 채워야 한다 하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네,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하루 권장량은 20mg입니다. 권장량을 채우기 위해서 마리골드는 44g 드셔야 되는데 브로콜리는 1.4kg, 1.4kg. 달걀은 40개 드셔야 합니다. 달걀 40개. 효과를 생각하신다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추출한 형태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아까 이 복싱은 막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되니까 네네. 간단하게 평소에 할 수 있는 그 운동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경규 씨 다 아시잖아요. 네. 이경규 씨가 제일 특징이 눈동자를 엄청나게 빠르게 굴리시죠.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요? 눈은 정지돼 있으면은 퇴화가 되죠. 눈을 잡고 있는 근육이 8개에서 10개 있단 말이에요. 걔가 당기고 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근육 한 번도 안 쓴 거고 가장 빨리 퇴화되는 근육 하나가 40세부터 퇴화되는 게 안구 근육이에요. 안 쓰니까. 우린 고정되어 해줘야 되는 있으니까. 거구나.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눈이 정면을 보는데 첫 번째는 자기 손바닥을 본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걸 본다. 예,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위, 아래, 좌, 우, 눈 돌리고. 예, 그리고 가까이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사실 연애할 때 이렇게 됐어. 이게 나쁜 게 아니었네. 눈을 위해서 되게 좋았던 거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시는 게 눈에는 유리하죠. 뭐. 자주 때려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알려주신 네. 운동에다가 선생님 두 분이 드셨던 그 아까 말이 뭐였죠? 마리골드 금잔화. 차. 네. 그걸 같이 챙겨 먹으면 진짜 눈 건강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스튜디오에 예쁜 꽃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네. 아니 색깔도 너무 눈부신 황금빛이에요. 와, 사실 저는 눈에 좋은지는 몰랐는데 제가 한번 마리골드 차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저도 모르게 먹은 적이 있네요. 그때 난 안 먹을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저는 주목해서 본 것이 눈 운동을 막 초점도 이렇게 맞추시고 먼 거리, 예, 가까운 이렇게 거리. 하시는 거 보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꾸준히 하시면 정말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했던 운동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들어서 먼 데 봤다가 가까운 데 봤다가 먼 데 봤다가 가까운 데 봤다가 우리가 이걸 하면 다 봐야 돼. 이렇게. 그렇죠. 초점이 먼 데로 갔다가 가까운 데로 갔다 되잖아요. 노안이 되면 초점이 잘 안 맞잖아요. 이게 이 근육이 노화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하신 운동은 이 근육을 단련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모양새를 단련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좀 선명하고 초점을 잘 맞춰서 볼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고요. 또 눈동자 계속 이렇게 막 굴리시고 다른 데도 보고 되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눈 속에 있는 근육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눈둘레근이나 눈 근육 같은 것들을 같이 강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노안 예방 차원에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네. 선생님 저는 아까 왜 그 약간 거무스름하면서 붉은색이 났던 가루, 블루베리 가루 같기도 했고 뭐 라즈베리 가루 같기도 했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헤마토코쿠스. 예. 어렵다. 헤마토코쿠스에서 일명 이제 붉은 보석 가루라고 하죠. 아 보석 가루? 보석 가루. 사진을 보시면 진들이 저렇게 동글동글하니 빨간 모습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들을 부르는 이름 자체가 헤마토코쿠스. 실제로 아주 작은 미세 조류기 때문에 현미경을 보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저게 많아지면 그냥 물이 빨간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바다나 호수, 남극의 설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새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가루가 붉은 가루가 있어요. 이게 헤마토코쿠스. 아 이거 바다 냄새 나는데. 아니 근데 비릿비릿해. 미세 조류다 보니까 김가루 냄새 나. 바다 냄새 나지. 고춧가루 비주얼인데. 다시마요. 고춧가루처럼 생겨서 맞아. 이 고춧가루 느낌, 매운 느낌 나가는데 아까 미세 조류잖아요. 결과적으로 바다에서 나오니까 다시마 느낌 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 헤마토코쿠스가 원래는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아까는 이름 자체가 붉은색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저렇게 초록색이었던 것이 붉은색으로 이제
다 끼게 되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열받았어. 생물체다 보니, 그쵸. 우리도 사람이 열받으면 얼굴 빨개지는 것처럼 이 헤마토코쿠스도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붉은색의 카라티노이드 계열 색소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얘들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을 땐 초록색을 띠고 있다가 주위에서 뭔가 자기를 위협하는 조건, 이렇게 되면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을 다량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붉은색을 띠기 시작하면서 헤마토코쿠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 아스타잔틴은 또 그럼 뭐냐? 네. 새우, 게, 랍스타. 맛있죠, 이런 거. 다 익히면 빨개지는 거예요, 생새우랑 익힌 새우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컬러죠. 맞아요. 얘네들도 똑같이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원래 아스타잔틴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던 뭐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본연의 붉은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풀한 환경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변화 역시도 우리가 설명드렸던 아스타잔틴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또 생선 중에서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홍연어 있죠. 연어. 그렇죠. 거기에도 역시 아스타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우 같은 거 갑각류들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그 성분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말씀하셨던 이 해산물에는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의 함유량을 좀 따져봤을 때는 홍연어 1g 안에 아스타잔틴이 0.0038mg 들어있어요. 0.00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뭐 그냥 눈으로 안 보이죠, 이 정도면은. 1g에 그 정도 들어있고 랍스터도 이제 껍질, 붉어지는 껍질 부분을 보면 1g에 0.0354mg. 아니, 새우 1g. 새우 1g은 0.0149mg. 헤마토코쿠스 1g에는 무려 38mg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요. 숫자 닿네. 이제 숫자가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우리 몸속에서 이 아스타잔틴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하루에 최소한 6mg 정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각류의 껍질로만 섭취하기에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헤마토코쿠스의 추출물로 좀 쉽게 섭취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아니, 선생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새우 1톤 먹으면 안 될까요? 새우 1톤을요? 오늘은 드시죠. 내일 또 1톤. 그러면 집 팔아서 드셔야 돼요. 새우 1톤 드시라고. 제일 아팠을 때가 언제신가요? 저는 통풍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발작성의 이제 관절염인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응급실로 그냥 뒤도 안 보고 달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이게 올까봐 항상 검사받고 수치 체크하고 이게 일상이 됐습니다. 근데 달려라도 가셨잖아요. 저는 달려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상포진이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저 때는 그 병명조차 굉장히 생소했을 때인데 그게 통증으로 온 적이 있어요. 물집으로 안 오고 통증으로. 그렇죠. 제가 손 등이 뼈가 4개가 부러졌는데 이게 아픈 줄 모르겠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그 정도로. 움직이지 못해서 눈물만 나고. 저 그럼 대상포진 받고 제왕절개 갈게요. 제왕절개는요, 여러분, 장기가 쏟아지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게 쏟아지는 이 느낌. 반칙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아파요. 제가 이거는 못 이긴다. 이거는 못 이긴다. 그건 1등이죠. 와, 진짜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와, 진짜. 네, 1등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해 주신 증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네, 성대현 씨가 말씀하신 대상포진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네. 저도 이게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고. 이게 대상포진 맞죠? 예. 근데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네,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쉽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면역력이라고 함은 외부에서 침입하는 나쁜 세균,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힘이에요.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딱 지금 환절기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요. 감기나 폐렴과 같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중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대상포진인 거죠. 이게 몸에 수포가 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름이 이제 포진이니까 이제 수포가 올라오는데 모양 그대로 대상, 띠대자를 써가지고 띠처럼 이렇게 뽕뽕뽕 올라오는 그걸 우리가 대상포진이라 그러죠. 이 발생 원인이 주로 수두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 보면 비디오 틀기 전에 그럼요. 호흡, 마발.
마마. 수두. 포함 뭐 이런 그 수두 그게 그거 수두예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이 수두가 어렸을 때 다 조금 다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감기 났듯이 다 나아버리는데 이게 영원히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좋을 것만 우리 몸 속에 숨어서 자꾸 이렇게 안 나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러다가 호시탐탐 이 몸이 면역이 떨어질 때 네. 이렇게 기다리는 면역이 떨어질 때만 기다렸다가 빼꼼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힘을 얻어서 신경을 타고 염증과 통증을 동반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대상포진의 원인균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수두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다 뿐이지 가볍게 수두는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 때문에 수두를 예전에 알았다고 해서 또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대상포진에 걸리면 가장 어쨌든 힘든 게 아주 극심한 통증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느낀 고통 중에 정말 가장 아팠던 게 이 대상포진. 손이 4개가 부러졌는데 안 아팠다니까 여기에. 제왕절개는 그렇게 안 아파. 그냥 쏟아지는데 그냥 가만히 또 누워서 괜찮거든요. 아니 저희 배틀이 아닙니다. 난 지기 싫은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을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아픈 거를 50으로 본다면 이 출산할 때 나타난 통증을 한 18 정도. 그런데 이 대상포진의 통증은 플러스 4 해서 22 정도. 이겼네. 졌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이 감기처럼 오고 수포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 초기에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대상포진은 빨리 치료하면 할수록 좋아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의 치료에는 치료 시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72시간 이내, 즉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대상포진 치료를 하면은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신경통의 발생 확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특성이랑 어떻게 증상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예방법이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아니 이제 본인이 아픔을 너무 예민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수치가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오부가 있지 않습니까? 내장이 있는데 장기들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가 있는데 주로 복부 쪽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그거를 각 장기의 혈자리, 기운들이 모이는 자리를 모혈이라 그러고 특히 복부 쪽에 있대서 복모혈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주게 되면 이 뭉친 기운을 풀어줌으로써 면역을 조금 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 명치라고 있죠? 그리고 배꼽이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위장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를 지그시 눌러서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고 약간 딱딱하네. 그렇죠. 좀 부드럽게 좀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오른쪽으로 돌리네, 왼쪽으로? 상관은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에 변비기가 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고 약간 설사기가 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이면 그럼 아래 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우리 이제 갈비뼈 옆으로 중요한 혈자리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지그시 이렇게 쓰다듬어 주듯이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보면 하나씩? 되게 뭉쳐 있고 괜히 압통을 느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리를 살살살살 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NK 세포라고 들어보셨죠? 네, 내추럴 킬러 셀, 자연살해 세포라는 이름인데요. 우리 몸에는요, 하루에도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약 5,000개씩 자연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NK 세포가 우리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암세포를 찾아내서 공격해서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지키는 특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NK 세포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얘네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NK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사포닌이에요. 네, 그래서 흑삼 속의 사포닌은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열일하라, 뭐 뒤에서 이제 채찍도 해주고 당근도 주고 뭐 그러면은 마치 그 큰테리와 지혜 씨의 관계를. 채찍 흑삼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옷도 완전히 흑삼 대신. 똑같아요. 똑같아요. 패션 흑삼 지혜로 불러주세요. 너무 똑같다. 이게 이제 이 흡제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도 흑삼에게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이제 이 체지방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효과도 흑삼에게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쥐를 이렇게 흑삼을 먹였더니 이 지방이 감소가 되고 또 체내 혈중의 중성 지방 농도도 떨어졌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진짜 운동도 필요하다. 네. 네. 또 하나 흑삼은요, 이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을 강화하는 성분인 흑삼 속의 프로사포겐인 추출물이요, 혈당을 감소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요, 당뇨병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